꿈에 그리던 항공사 면접 날, 혜진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장으로 가는 길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길가에서 폐지를 줍느라 고생하는 할아버지를 본 혜진. 시간도 촉박하고 깔끔한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스타킹이 찢어졌고 면접에서는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결국 불합격 통지까지 받게 된 혜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할아버지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면서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과연 그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혜진의 작은 친절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불러왔을까요?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꿈을 키워왔어요. 언젠가는 저도 그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늘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드려라라고요. 그런 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코리아 에어라인 승무원 최종 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정말 간절했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면접 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혜진은 눈을 번쩍 떴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오늘은 그토록 바라던 코리아 에어라인 객실 승무원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창문을 열자 맑은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혜진은 이 상쾌한 아침을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꼭 성공할 거야. 거울 앞에서 혜진은 세심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고 승무원다운 깔끔한 메이크업을 했죠.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스커트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새로 산 살색 스타킹을 조심스럽게 신고 마지막으로 발끝까지 빛나는 검은색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혜진아,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드려라. 그것이 진정한 사람됨이란다. 혜진의 가족 상황은 남들과 달랐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녀였죠. 할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혜진을 키우셨는데 언제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외상을 해주시고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셨어요. 돈이 없어도 마음은 따뜻해야 한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혜진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절대 지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에 앉아 서류 가방 안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몰라요. 항공 서비스 관련 책을 읽고 영어 인터뷰 연습을 하고 심지어 비상상황 대처법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혜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혜진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지원자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쏟아지는 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할아버지가 리어카에서 떨어진 폐지를 줍고 계셨어요. 바람이 불어 폐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허리가 많이 굽은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시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기까지 했죠. 혜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시간은 충분했지만 도움을 준다면 분명 시간이 지체될 거예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었고요. 그냥 가야 할까? 잠시 망설이던 혜진의 눈에 할아버지의 굽은 등이 들어왔어요. 리어카를 끌며 고생하시는 모습이 혜진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났어요. 순간 혜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결정났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의 말에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와 당혹감이 가득했죠. 아이고, 괜찮아. 아가씨 옷도 깨끗한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시간 있어요. 혜진은 망설임 없이 가방을 한쪽에 내려놓고 흩어진 폐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정장 치마를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폐지를 줍는 모습이 다소 어색했지만 혜진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시간도 없을 텐데. 하지만 혜진은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폐지를 모았어요. 고맙다, 아가씨야.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뀌려는 순간 혜진은 할아버지와 함께 리어카를 밀며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할아버지 혼자서 끄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했어요. 차들이 기다리다 지쳐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고 운전자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빨리 좀 해. 뭐 하는 거야, 진짜?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마침내 횡단보도를 다 건넌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운 아가씨야. 요즘 세상에 이런 아가씨가 어디 있겠어.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혜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혜진이 시계를 확인하니 아직 면접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어요.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스타킹이 찢어져 있었어요. 어떡하지? 혜진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마도 폐지를 주울 때 어딘가에 걸렸던 모양이었죠. 근처에 스타킹을 살 만한 상점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면접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돌아갈 여유는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가야겠어. 혜진은 숨을 헐떡이며 면접장 건물에 도착했어요. 대기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혜진은 마치 흐트러진 책장 사이에 삐뚤어진 책처럼 느껴졌어요. 찢어진 스타킹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어떡하지? 이런 모습으로 면접을 보다니. 혜진의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혜진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혜진 씨, 들어오세요.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3명의 면접관이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혜진은 최대한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죠. 3명의 면접관 중 가운데 앉은 중년 여성이 혜진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지원자님, 그 여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승무원은 첫인상과 단정함이 매우 중요한데 스타킹이 찢어져 나갔네요. 혜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순간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건 마치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혜진은 그저 짧게 사과했어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혜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면접은 약 20분간 계속되었어요. 혜진은 최선을 다해 질문에 답했지만 스타킹 문제로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며칠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의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면접실 문을 나오며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복도를 걸으며 혜진은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를 도와준 것은 틀림없이 옳은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꿈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혜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고마워하는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며칠이 지났지만 혜진에게는 마치 몇 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 확인이었습니다. 연락이 왔을까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역시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무거워 보였어요. 정말 떨어진 걸까?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메일이 도착했고 발신인을 보니 지원했던 항공사였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메일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불합격이면 어떻게 할까?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거든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혜진은 이메일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진님. 지난번 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중한 검토 결과 안타깝게도 이번 채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불합격 통보를 받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정말 떨어졌구나. 혜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또 다른 감정들이 뒤섞였죠. 면접날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냥 지나쳤어야 했나? 하지만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 혜진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은 틀림없이 옳은 일이었어요. 비록 그로 인해 면접에 실패했을지라도 그건 혜진이 믿는 가치에 따라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혜진이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창밖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자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끝은 아닐 거야. 다른 기회가 있을 테고 그때는 더 잘 준비해서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불합격 메일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더 이상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오늘 아침 혜진은 몸을 일으켰어요. 밖에 나가자.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혜진은 오늘은 밖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은 가볍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걸었죠. 어느새 혜진의 발걸음은 익숙한 길로 접어들었어요.
학창 시절 자주 찾던 공항 근처 전망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전망대는 혜진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장소였어요. 중학생 때부터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던 곳이었습니다. 나도 저 비행기에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승무원이 될 거야. 그때의 순수한 열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 같았어요. 전망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은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혜진은 자신의 꿈, 그리고 최근의 실패에 대해 생각했어요. 꿈을 이루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을까?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계속 젖어들었어요. 사랑하는 일을, 그것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이 가슴 깊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혜진은 자신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회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돕는 것은 옳은 일이었으니까.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혜진은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도와드렸던 바로 그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혜진은 놀라움과 반가움에 벤치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향해 뛰어갔어요. 할아버지는 혜진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혜진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횡단보도에서 리어카 밀어드린. 혜진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야 기억이 난 듯 했습니다. 아, 그 아가씨구나. 고마웠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혜진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제가 또 도와드릴까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괜찮아. 이제 일은 거의 다 했어. 근데 아가씨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할아버지의 질문에 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면접이 있었거든요. 항공사 승무원 면접이었는데 할아버지 도와드리다가 스타킹이 찢어져서 그래서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나 봐요. 불합격했어요. 말을 마친 후 혜진은 할아버지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생각하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 늦긴 했지만 후회는 안 해요. 덕분에 마음은 후련했어요. 혜진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나도 고마웠어. 그리고 오늘 너 다시 만나서 다행이군. 할아버지의 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어요. 아가씨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승무원이 될 자격이 있는 거 아닐까? 할아버지의 말에 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혜진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요. 공원 입구에서 중년의 신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렇게 계셨군요. 회장님께서 곧 이쪽으로. 그 말을 들은 혜진은 혼란스러웠어요. 회장님? 무슨 회장님? 혜진의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정장 입은 중년 신사는 혜진을 힐끗 보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신사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혜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할아버지가 어째서 정장 입은 신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지? 잠시 후 신사는 다시 혜진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에어라인 경영본부 부사장 최영수입니다. 혜진은 놀라움에 명함을 받아들고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어요. 명함을 보니 정말로 그는 코리아 에어라인 경영본부 부사장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이는 부사장의 모습이었어요. 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왜 항공사 부사장에게 존경의 인사를 받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혜진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전과는 달랐어요.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의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아가씨,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잠시 시간이 있으면 함께 차라도 한잔할까? 혜진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와 부사장은 혜진을 데리고 공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할아버지가 먼저 탔습니다. 혜진은 망설이다가 부사장의 안내에 따라 차에 올랐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차 안에서 혜진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혜진을 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소개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나는 장태산이라고 해. 코리아 에어라인의 창립회장이자 현재 명예회장이지. 혜진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자신이 도와준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사실은 코리아 에어라인의 창립회장이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와 부사장의 태도를 보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혜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 회장은 손을 들어 혜진의 말을 부드럽게 멈추게 했어요. 내가 늘 하는 일이란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장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낮은 곳에 있을 때 진짜가 보이는 법이지. 나는 1년에 단 며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익명으로 거리에 나서곤 해.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어.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면 그날 내가 도운 건... 차는 조용히 도심을 지나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 앞에 멈췄어요. 그곳에서 세 사람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장 회장은 커피를 홀짝이며 혜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함께 날카로운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놀랐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성공한 사업가로 봐. 하지만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가는 거지. 장 회장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어. 작은 사업에서 시작해서 점차 항공업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지금의 코리아 에어라인을 일구어낸 장본인이지. 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려웠을 때 누군가 작은 도움을 줬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지. 혜진은 장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그의 깊은 인생 철학에 감탄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따뜻한 인간미와 겸손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가씨가 나를 도와줬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요즘 젊은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하지만 아가씨는 달랐어. 면접이 있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노인을 도와줬잖아. 혜진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장 회장은 혜진의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카페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게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 마음가짐 말이야. 장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정한 서비스는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거야. 아가씨처럼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진짜 승무원이지. 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불합격했는걸요. 장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최 부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우연이 있어. 그리고 때로는 그 우연이 필연이 되기도 하지. 장 회장의 말에 혜진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가씨, 면접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마. 인생은 생각보다 많은 기회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장 회장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비록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오늘 아가씨를 다시 만나서 내 마음도 따뜻해졌어.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장 회장은 옆에 앉아있던 최 부사장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혜진 씨,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신입 승무원을 뽑을 때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어요. 혜진은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며 장 회장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꿈이 뭐냐고 물어도 돼?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승무원이요.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장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최 부사장이 건넨 작은 수첩을 받아들어 무언가를 써내려갔어요. 혜진은 그가 무엇을 쓰는지 궁금했지만 예의상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글씨를 다 쓴 후 그 종이를 최 부사장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혜진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사부에 이 사람 다시 검토해주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회사의 철학과 가장 가깝더군요. 장 회장의 말을 듣고 혜진은 어리둥절했어요. 그가 쓴 메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사장의 표정을 보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혜진 씨, 면접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마. 인생은 생각보다 많은 우연과 기회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장 회장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해 보니 코리아 에어라인 인사팀이었어요. 혜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어요. 이혜진님, 안녕하세요. 코리아 에어라인 인사팀 김소영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최종 검토 결과 이혜진님을
저희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혜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불합격 통지를 받은 지 며칠 만에 갑자기 합격 소식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장 회장과의 만남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셨구나.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불합격 통지를. 혜진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 재평가 과정을 통해 이혜진님의 자질이 저희 회사 가치관과 매우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채용 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입 교육이 시작되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혜진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장 회장이 자신을 위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이 분명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력만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 걸까? 하지만 혜진은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장 회장이 본 것은 혜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승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자. 첫 출근 날 혜진은 가슴 뛰는 마음으로 코리아 에어라인 교육센터에 도착했어요. 다른 신입 승무원들과 함께 강당에 모였을 때 교관은 새로운 교육생들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은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기수에는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교관의 말에 혜진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혹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까? 하지만 교관은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강의가 끝난 후 혜진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장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비웃는 세상이 부끄러운 거야. 너의 진심을 잊지 마라. 그 순간 혜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직업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혜진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혜진은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교육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 회장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어요. 몇 개월 후 혜진은 드디어 첫 비행을 하게 되었어요. 반짝이는 유니폼을 입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혜진의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녀는 꿈에 그리던 승무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배운 가치와 교훈이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공항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리고 혜진은 활주로 근처에서 리어카를 끄는 한 노인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높은 고도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혜진은 그가 장 회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진심을 찾아다니는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첫 비행에서 혜진은 한 승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린아이를 동반한 젊은 어머니였는데 아이가 계속 울어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망설임 없이 그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를 달래고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주변 승객들에게도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자신이 왜 승무원이 되고 싶었는지 그리고 장 회장이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비행기는 점점 더 높이 날아올랐고 혜진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 혜진의 인생을 바꾼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고 있겠지요. 혜진은 승객들에게 다가가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 자신도 그 작은 친절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진의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혜진이 할아버지를 도운 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진심이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배웠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항공사 창립 회장이었다니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혜진은 면접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그 마음이 결국 꿈을 이뤄주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작은 친절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